셀럽분들이 정말 갑자기 어려졌다, 다들 뭐 안면거상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맞아요. 예전처럼 60, 70대 수술 이런 느낌이 아니고 30대에서 50대에서도 상담들이 확 늘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서양 배우들이 받는 안면거상 그리고 동양인들이 받는 부분, 이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양인들은 수술 난이도가 서양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에 린제인 로한, 브래드 피트 시작으로 해서 킴 카다시안의 엄마도 막 킴 카다시안이 이제 동갑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셀럽분들이 정말 갑자기 어려졌다, 다들 뭐 안면거상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또 시작되는 건지, 강희재님도 자기가 50세인데 안면거상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은 이 안면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예전처럼 뭐 60, 70대 수술 이런 느낌이 아니고 30대에서 50대에서도 상담들이 확 늘었어요. 아까 뭐 인플루언서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안면거상 막 서로 숨기려고 하고 흉터도 크고 붓기도 크고 하니까 티나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아졌는데, 그럼 인플루언서들 뭐 린제이 로한, 브래드 피트 같은 서양 배우들부터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 뭐 강희재님 이런 동양인들까지 다들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분들도 좀 더 쉽게 다가가게 돼서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서양 배우들이 받는 안면거상 그리고 동양인들이 받는 부분, 이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동성향의 피부 차이라든지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 피부 조건들이 다 이게 다른데요. 같은 안면거상 수술을 하더라도 서양인한테 한 수술 그리고 동양인한테 수술 방법이 다르게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면거상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가능하고 또 어떤 기대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양, 서양 이 얼굴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꺼번에 풀어드릴게요. 먼저 서양인과 동양인의 피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돼요. 피부 두께부터 완전 달라요. 서양인들은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잔주름들이 잘 생겨요. 눈가주름, 뭐 입가주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브래드 피트 이런 분들도 예전 사진 보면 눈가에 잔주름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가 두꺼워요. 그래서 잔주름은 상대적으로 없는 편인데, 이런 팔자, 마리오넷 같은 굵직한 주름 같은 게 깊게 파요. 서양 분들은 피부가 얇으니까 작은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동양인들은 피부가 두껍지만 처지면서 깊은 주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스마스층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얘기하자면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지방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근막층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이제 약칭이 이제 스마스인데, 그 층을 이제 당겨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건데, 어쨌든 그 층 두께가 달라요. 서양인들은 이게 스마스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당기기도 그래서 쉽고 효과도 좋아요. 동양인들은 물론 두꺼운 분들도 있는데 아주 얇은 분도 있어요. 어제 수술했던 분은 심지어 중간에 스마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분도 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꽤 애먹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또 이 결체 조직이 수술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도 많이 달라요. 이 동양인들은 피부 아래 결체 조직을 엉겨 붙어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런 조직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리할 때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또 서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결체 조직이 성글어요. 그래서 느슨하게 있다 보니까 박리가 굉장히 쉬워요. 가위질 한 번에 그냥 쑥쑥쑥쑥 갈 수 있어서 안면거상뿐만 아니라 뭐 코, 뭐 이마거상 뭐 할 거 없이 서양인들만한 의사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원장님, 서양인 대비해서 동양인이 수술하기가 더 어려운 건가요? 맞아요. 훨씬 어려워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든 의사들이 맨날 한국 사람들 하다가 서양인 만나면 너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딱딱딱 층도 갈리고 쭉쭉 박리도 잘 돼요. 그리고 처진 패턴도 완전히 달라요. 서양인들은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 처지는 느낌이고,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피부는 팽팽한데 특정 부위가 좀 두껍게 내려앉고 그래서 두껍게 깊게 패여요. 마리오넷, 뭐 팔자주름, 인디언 밴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잔주름도 하나도 없이 뭐 팽팽해요. 그런데 팔자주름 신경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전형적인 그런 동양인 노화 패턴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동사양별로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안면거상이 기본적으로 피부를 절개해요. 이 헤어라인 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 따라서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 머리카락 안으로 절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오다가 귀부터 귀라인 따라서 가요. 그리고 귀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목 뒤통수 여기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절개선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면거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귀 옆으로 내리시는 게 흉터를 좀 가리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피부를 절개를 해서 피부층을 쭉 박리를 해요. 처음부터 깊게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안면신경들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 신경에 전혀 영향을 안 받게끔.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신경 손상되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신경이 가는 층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면거상 전문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 층을 충분히 피해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 없는데, 초반부는 신경이 굉장히 깊게 있어요. 아까 스마트층보다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만 가요. 그래서 일단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앞으로 오면은 우리가 스마트층을 잘 당겨야 돼요. 이게 피부만 당기면 일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자꾸 다시 처지려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층, 아까 말한 근막층인 건데, 그러니까 더 안쪽부터 같이 당겨줘야지 이 피부도 힘을 받고 훨씬 더 아까 말한 깊은 주름들 당길 수 있어서 스마트층으로 내려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보통 여기 정도에서도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부터 이제 분리를 해서 들어가고 스마트층을 박리하고 나서 당기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가는 거 이제 익스텐디드 스마스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보통 우리 원장님들이 뭐 듀얼 플레인, 딥 플레인 이렇게 많이들 나뉘시는데, 이게 박리의 정도랑 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나눠지는 이제 용어들인데, 근본적으로 다 스마스층을 활용한다는 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스 조직을 어느 정도 당기고, 당기면 이제 겹치겠죠. 겹치면 이제 불룩 나와요. 그 겹치게 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통 적극적으로 안면거상 하는 원장님들은 저도 그렇고 스마스를 일정량 잘라내요. 그래야지 얼굴에 이 윤곽선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스마스 양을 잘라내고 스마스를 당겨서 봉합을 하고, 뒤에 일부는 턱선을 살리기 위해서 뒤 쪽까지 걸어주고, 그러면 이제 피부가 상대적으로 이제 따라오는데, 거기서 또 피부도 자연스럽게 살짝 더 당겨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피부를 봉합하면서 수술은 종료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피부 당기고 스마스만 당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건데, 유지인대라는 게 광대, 여기 마리오넷 쪽, 턱 쪽, 턱 앞쪽 이렇게 몇 군데 지지대처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잡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느슨해지면서 처지는 건데, 어쨌든 이 잡고 있는 조직을 남겨놓으면 아무리 당겨도 이 주름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있으니까 다시 처지려는 힘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유지인대를 신경 손상 없이 조심스럽게 잘 풀어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풀어야지 더 쉽게 올라오고, 그래야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요. 원장님, 안면거상이 어떤 수술인지는 알겠는데 동양인과 서양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동양인과 서양인,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서양인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동양인도 피부가 얇고 뭐 잔주름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양인, 주로 이제 백인들이 주 대상인 거는 피부를 꽤 넓게 열어요. 이게 아까 했지만 피부가 얇아서 피부가 처진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수록 쫙 펴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끼리도 많이들 얘기하는 게, 서양인들은 사실 뭐 굳이 스마스까지 안 해도 그냥 피부만 해도 충분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피부를 충분히 당기면 좋아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피부를 되게 적극적으로 박리해요. 그래서 뭐 듀얼 플레인이라든지 뭐 익스텐디드 스마스 이런 계열들이 다 피부를 적극적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물론 스마스도 당기는데 피부를 충분히 펴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부가 두꺼운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원장님들마다 달라요. 듀얼 플레인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있을 거고 딥 플레인 선호하는 원장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힘을 한꺼번에 당겨오기 위해서 딥 플레인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이게 사실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근육이랑 피부가 다 같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끌고 와야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좀 더 스마스 그리고 유지인대를 박리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인은 굳이 너무 불필요한 피부 박리를,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도 물론 얻어내는 원장님도 많고, 이제 다 그게 각자의 테크닉이긴 한데, 피부를 굳이 불필요하게 박리하기보다는 피부와 스마스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스마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얘를 통째로 끌고 와야지 그 무게를 더 지탱을 하면서 충분히 이 두꺼운 조직의 함몰 부분을 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원장님, 실제로 그럼 어떤 인종이 수술하기 가장 뭐 쉽고 어려운가요? 거의 모든 원장님들이 다 동의하겠지만 동양인들이 가장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인들은 이 결체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해부학적인 변이 정도들이 좀 다 많이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박리가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종 중에서 안면거상, 뭐 눈썹 거상, 뭐 코 수술 할 거 없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피도 특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려서 지혈도 하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동양인들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스가 얇아요. 그래서 특히 70세 이상의 분들, 여성분들 스마스가 아주 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서양인들은 막말로 가위질 할 거 없이 손으로만 쑥쑥 문질러도 어느 정도 박리가 막 돼요. 손으로 잘 밀린다는 건 그만큼 해부학적인 층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층들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당겼을 때도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피부가 얇은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를 당기는 거에 맞춰서 이 축축 처져 있는 주름이 쫙쫙 펴지는 게 효과가 딱 보여요. 그래서 효과도 훨씬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피부가 많이 주름졌다, 이것보다도 피부 덩어리들이 두껍기 때문에 올려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올려도 두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처진 느낌이 그래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스에서부터 그 힘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스마스층 위주로 더 넓게 박리를 해야 되고, 스마스층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수술이 훨씬 까다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만 건드리면은 수술 되게 쉬워요. 수술 금방 끝낼 건데 스마스층에서 신경을 세심하게 잘 구분해서 그 층을 쫙 가야지 신경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한국 사람들, 동양 쪽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사실 한국인분들, 동양인분들이 어려운 거면 사실 한국 의사분들 수술 실력이 가장 뛰어난 거 아니에요? 외국 의사분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실 수많은 안면거상 의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해외 막 유명한 연자분도 있는데 한국인들 데리고 한번 수술을 해야지 이 K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중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동양인 그리고 한국이 괜히 성형의 선두주자인 게 아니에요. 원장님, 안면 거상이 정말 오해도 많고 부작용도 막 크고 사람들이 많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수술인데, 안면 거상을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좋아진다고 기대를 하면 될까요? 일단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면 회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요 영역을 다 이렇게 처진 걸 올리니까 위에서부터 얘기하면은 팔자주름이 개선이 되겠죠. 물론 아까 있던 특히 이 동양권은 여기 피부가 두껍다 보니까 이 피부 두께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확 올라가면서 많이 옅어지게 돼요. 이 마리오넷 주름, 이 입꼬리 쪽에 내려가는 주름도 이거 확 펴져요. 이 볼떡사이랑 턱선, 이 처진 살 때문에 특히 많이들 안면 거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턱선이 매끄러지니까 처짐도 올라가면서 얼굴 윤곽도 훨씬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목거상이나 혹은 목거상까지 안 하더라도 이 위쪽 위주로 목주름이나 목살 처진 분들은 목살, 턱선 다 같이 개선이 돼요. 이 목 근육이 벌어진 분들은 그래서 이 근육을 다시 모아주는 이중턱 근육 묶기를 같이 동반하면서 목거상을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에서 20년 정도 이상 젊어진 효과 당연히 있을 거고요. 유지 기간도 10년 이상 넉넉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회춘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안면 거상은 얼굴형을 바꾸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불리한 분들이 이 사각턱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V라인이 더 회춘되어 보이는데 피부랑 스마스를 올린 거 이 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펴지더라도 사각턱인 분들은 계속 각 따라서 처진 느낌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안검 효과까지 기대를 하시거든요. 눈 밑까지 펴진다. 왜냐면은 이렇게 당겨봐요. 그럼 당기면 보시죠, 이게 펴지니까 하안검 효과까지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 밑 쪽이 펴지려면 이건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하셔야 돼요. 또 이제 뭐 여기 깊게 주름진 분도 있어요. 한번 피부에 선 자국이 생긴 거는 펴서 옅어질지 몰라도 선 자국이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선자국이 자리 잡아버린 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목의 가로주름이라든지 뭐 눈의 세로주름, 뭐 아니면은 이 방향과 무관한 주름들, 이런 잔주름들은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톡스 같은 걸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안면 거상 하면 좀 빨리 더 처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수술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뭔가 끊어놨으니까 처음엔 올라가도 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속설이고, 오히려 반대예요. 안면 거상을 한다고 나중에 더 빨리 처지고 절대 아니고, 오히려 안면 거상을 하면은 이 스마스를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니까 효과는 훨씬 오래 가고, 그리고 유지인대를 잘 끊어주게 되면은 늘어지고 패어 보이고 처져 보이는 원인 구조물을 오히려 풀어줬기 때문에 더 처짐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수술 안 한 것처럼 다시 재발한다, 이건 아니고 올려놓은 이 상태에서 다시 속도가 조금씩 처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 때 더 처진 게 아니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나이를 먹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원장님, 요즘 뭐 20, 30대도 안면거상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어린 분들도 수술해도 괜찮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 분들 반대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결국 나이보다는 상태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20대 30대인데 팔자주름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팔자 쪽 위에 피부, 지방, 근육 조직이 굉장히 두툼하거나 어쨌든 골격적인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필러나 시술로 해결 절대 안 돼요. 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둘 중 하나예요. 필러나 시술로 되는 범위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더 나중에 처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거상 같은 걸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무조건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돼. 시술로 이 정도는 만족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면거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5, 60세처럼 풀거상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정된 구간에 특정된 뭐 미니 거상이 됐건 중안면거상이 됐건 이런 걸 좀 더 특정 타겟해서 거상 수술 받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팔자담을 많이들 이제 안면거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윤곽 수술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윤곽 3종 하신 분들은 이 뼈를 다치다 보니까 피부들이 다 축 늘어져 있고 뼈가 여기서 사라져 버렸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남아 있어요. 그래서 탄력은 좋은데 이렇게 피부를 딱 잡았을 때 늘어나 있는 양이 5, 60대 못지 않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늘어진 거기 때문에 안면거상을 해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안면거상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외에 조금 처지고 뭐 조금 팔자 때문에 안면거상,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면거상은 경험 많은 의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양인들은 수술 난이도가 서양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서양인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의사들은 고난이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서양분들 훨씬 좋은 효과 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안면거상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